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 안에서 시장의 다양한 해답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제 간밤에 일부 변동성이 포착이 됐습니다. 63,000달러 선에서 64,000달러 선까지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왔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은 유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기에 앞서서요. 오늘도 지표 발표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시장 분위기들 파악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장 심리 지수라고 알려져 있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립으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40을 나타내면서 그간 공포 상태였던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중립 구간까지 올라오면서 일부의 투심이 살아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는 호재와 그리고 악재 뉴스가 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심이 살아난 이유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들과 또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면서 저희와 함께 이 시장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ETF 쪽에 관한 플로우 흐름 보겠습니다. 이제 30일간의 집계치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쪽에 관해서 ETF 유입이 있었음에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던 또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에 집계되진 않았지만 최근 비트코인 ETF 쪽에는 대규모 유출이 확인이 좀 됐어요. 집계가 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는 또 어느 정도 고래의 호재 소식도 좀 들려오면서 이더리움 고래가 대규모의 이더리움 물량을 스테이킹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소식들이 시장에는 공존하는 것 같고요. 단순히 ETF 플로우 흐름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추세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ETF 플로우 상으로는 바로 전날에는 대규모의 유출이 일어났었고 이에 따라서 일부의 시장 조정도 나왔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집계 자료 보면서 우리가 시장 상황들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온체인 지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현물 CBD 차트라고 해서 오전 9시까지 집계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좀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요. 이 파란 색깔 선이 비트코인 가격대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 선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선이 이제 밝아진다면 거래량이 좀 붙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64,000달러 선 정도까지 좀 터치를 했었을 때 이 색깔이 좀 밝아지면서 거래량이 좀 뒷받침됐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자가 들어왔을지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선을 나타내는데 이 선 하나하나를 저희가 체크하면서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대규모 투자자들의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소액 투자자보다는 대규모의 물량을 가진 투자자들이 시장에서의 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의 시장 상황을 보기에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이제 단기적인 온체인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 방향성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64,000달러 선 넘어선 부근에 소액 투자자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대형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 들어왔고요. 거래량도 조금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격 한번 봐야겠죠? 비트코인 가격 시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4,000선을 회복해 줬습니다. 간밤에 63,00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가 반복을 했는데 일단은 64,000선에 안착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더리움 쪽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호재 소식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고래가 물량 스테이킹을 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현재 가격대는 1,893달러 나타내면서 1시간 기준으로는 0.09%의 상승률 나타냅니다. 알트코인 흐름도 볼까요? BNB 코인은 602달러 선 나타내고요. 바로 XRP 쪽 보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1달러 선 내려앉았습니다. 0.99달러인데요.
이번 주 XRP 쪽에 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XRP 가격을 좀 뒷받침해줄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솔라나 가격 보겠습니다. 75달러 선 나타내면서 0.12% 1시간 기준으로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보합권이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 우리가 공포탐욕 지수에서도 함께 확인해봤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시세까지 저희 함께 체크해봤고요.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인사이트 나눠보면서 오늘의 히든코인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내일의 코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인사이트와 함께 히든코인까지도 여러분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인데요.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투자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특히 주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암호화폐 쪽에서만 이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반감기라든지 이 비트코인의 방향이 항상 달라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이런 온체인 생태계에서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자료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꼭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과 저희가 오늘 중요한 내용을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암호화폐 시장의 본질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또 전문가님 최근에 히든코인이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후에 저희가 히든코인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하단에 정보방 입장 방법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장 방법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화요일 날에만 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전문가님과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시려면 이 정보방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저희가 일단은 지난 시간에 그 히든코인으로 나갔었던 코인이었나요? 요게?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좀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리뷰를 들어볼까요? 일단 다행스럽게 어제 네. 제가 목표로 봤던 24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이플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제 RWA 코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기의 RWA이고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는 그런 생태계가 RWA와 디파이입니다. 다행스럽게 또 이렇게 어제 상승률이 나오면서 오늘 방송에서도 좀 당당하게 수익을 내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저점에 형성된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코인을 공략하기보다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주 코인 쪽으로
좀 공략을 하시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메이플 파이낸스라는 코인을 이제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고 또 소통방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게 또 13%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차트 분석하면서 어떻게 또 수익까지 창출을 하게 됐는지도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녁이 아니고 나중에 또 제가 스탠딩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POC 매물대와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로 충분히 제가 분석을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드리고자 지지와 저항선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들고 온 자료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인사이트에서는요, 영상을 만들어서 이 코인이 이런 상황에 있고 지금은 MACD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냥 단지 내가 이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서도 배워가시면서도 또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4시간봉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또 얻을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4시간봉, 8시간봉, 그다음에 24, 이제 일봉을 좀 많이 봐요. 다 많이 봐야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사실 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되돌림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지지를 못 해버리면 그냥 짧게라도 3%에서 5%라도 못 꺼내오는 게 이득이잖아요. 괜히 뭐 뒀다가 목표가까지 가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들고 가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되어버리면 내 자금들이 묶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4시간 봉이든 8시간 봉, 24시간 봉까지 매일매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사이트를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메이플 파이낸스에 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전문가님께 뭐 전략 AS 뭐 이런 것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맞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들은요, 뭐 단기적인 코인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지속적으로 여기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최근에 우리 국내 거래소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상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장되는 코인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파이낸스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또 제가 KB라는 코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가 나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다가 상장에 대한 5가지 코인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서 물론 저는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K코인이 5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지속적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8월 5일이죠. 여기 보시면은 보실지 모르겠지만 8월 5일날 제가 5가지 코인을 말씀드렸고 K코인이 4번째 후보 순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K코인이 8월 6일날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전문가님과 중요하게 좀 나눠봐야 될 내용인데요. 또 시장의 인사이트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어떻게 선점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이 많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주요한 내용들을 통해서 신규 상장 코인이라든지 우리가 또 시장에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을 가진 그런 코인들 어떻게 좀 선별하는지까지도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한 자료들이라든지 추가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통방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단에 소통방 입장 방법 나오고 있는데 화요일에만 또 전문가님의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후에 또 중요한 내용들 다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좀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내 거래소 주간 상승 5가지 코인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매번 주상코라고 해서 제가 들고 오는 자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유심하게 한 가지 좀 알아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요, RWA와 디파이 생태계는 지속적인 상승을 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코인들이 있어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많은 코인들이 상승을 줬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근데 그 중에서 RWA와 디파이는 그 중에서 그나마 지켜주고 있는 모습.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국내 거래소에 이런 코인들이 상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런 온체인 생태계에서 RWA와 디파이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부각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RWA와 디파이 쪽 생태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한된 코인만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해외 거래소까지 늘려서 많은 코인들을 분류를 하신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시면 충분히 우리가 모아 가시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상코 보시더라도 캡, 이더파이, 그 다음에 이제 USDAI까지 발음이 안 되네요. 총 3가지가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뒤에 내용 역시도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뭐 이제 클라리티 법안도 9월 달에 진행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뒤에도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겠지만 이제는 이 코인 시장에 대한 본질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비트코인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움직이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금융 시스템에는 RWA와 디파이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RWA와 디파이 코인들은 무조건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주간 상승 이제 탑5 코인에 관해서 전문가님과 짚어봤고, 그리고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는지도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는 이 비트코인에 관한 중요도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치중해서 시장을 바라보시죠. 그러면서 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본질적인 내용을 좀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요 제목이 너무 이제 눈에 띄었거든요. 네네네. 저를 한 대 이제 꽝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 이런 네.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한번 풀어보면서 저희가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나눠볼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또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과 또 추가적인 내용들과 자료들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전문가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색깔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처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탄생을 했을 때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그때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지 않습니까? 그때 발생이 되면서 그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해서 사토시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은행이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신뢰적인 부분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은 투명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보완할 수가 있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명목하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화폐 가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CBDC를 완전히 통제를 하고 암호화폐를 받아들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 비트코인이 중심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요, 미국은요 과연 비트코인을 원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 기관들은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RWA, 디파이, 네. 금융기관 쪽이고 IMF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USDT라든지 USDC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싸움을 번지고 있고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이 비트코인은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온체인 생태계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대부분들이 어떤 걸로 거래가 되고 있냐면 스마트 컨트랙트죠. 솔라나와 이더리움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들은 대부분 테더 로 움직이고 스테이블 코인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오늘의 코인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미국은요 빚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브릭스라든지 신흥 경제 대국들에 대한 그런 견제와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를 평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그러면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안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경 쓰고 가격 상승을 줄 수 있는 거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반인 그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쪽 생태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여기 보시더라도 온체인 RWA가 381억 달러고요. 토코나 미국 국채가 162억 달러, 디파이 TVL이 753억 달러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3,007억 달러.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없지만 현재 RWA와 디파이는 제가 저번 주 방송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덱스 거래량이 큽니다. 그만큼 지금 자금들은 많이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겉으로 보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려면 은행의 본질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은행은 우리한테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은행이라는 곳에다가 내가 그걸 맡겨두고 보관증을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행 장부에 기입을 하고 그 돈을 내가 장부에 기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문명이 발전돼서 모바일 잔액으로 확인이 되고 우리가 뭐 휴대폰 모바일로 이체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블록체인, 온체인 생태 똑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냐 없냐
만약에 돈을 못 주게 돼버리면 뱅크런이 발생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신뢰적인 부분에서 엮여 있단 말이에요. 고객과 은행은 신뢰적인 부분이 엮여 있는데 그 신뢰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체인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엄청난 빚이 결국에 경제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미국은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1907년도 때 또 미국의 그 금융 공황이 발생되면서 그 당시에 중앙은행이 없다 보니까 이걸 민간 사업인 JP모건이 모든 빚을 내주면서 은행권이 사라지면서요. 이번에 뭐 지킬 아일랜드라고 해서 그 당시에 뭐 타이탄의 음모론까지 있었죠. 지킬 아일랜드에서 이런 연준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이 이제 연준을 만들면서 발생이 됐지만 2008년도 때 결국에 또 한 번 더 연준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면서 결국에 비트코인 시장까지 왔어요. 이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비트코인을 단지 코인으로만 보시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큰 금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고 투자하셔야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감기 있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야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미국이 암호화폐를 선택한 것이 뭐 비트코인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RWA 쪽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을 두고 생각해 보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또 투자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섹터에 있는 코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지 전문가님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너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만 바라보다가 많은 투자의 기회를 좀 놓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의 이런 인사이트들 잘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게 연준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비트코인 등장했다라고 이제 적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2008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네. 그 은행권이 과도하게 그렇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은행에 돈을 맡겼더니 그 돈들을 운영을 잘못했던 그런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갚아주면 당연히 배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서 연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무너졌고 결국에는 이제 2008년도 뭐 죄송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 금융기관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했던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엄청나게 갔죠. 그래서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를 잘했다기보다는 그 새롭게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으로 해서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내용을 왜 들고 왔냐면 그 당시에 블록체인이라는 그 코인을 돈 버신 분들은 이제는 새롭게 금융기관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온체인 생태계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비트코인은 근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온체인 생태계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가치 저장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뭐 경제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비트코인이 무조건 갈 것이냐?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끝난다라고 해서 많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갈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이 갈 것이냐라고 논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상으로서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했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 투자의 방향이 정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대출, 금융, 그리고 이제 뭐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코인들이 앞으로 성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꼭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이 자료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RWA라는 연결고리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토크나 미국 국채 펀드, 신용 자산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은행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디파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세부적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뭐 브릿지라든지 오라클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장 수단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 저장 수단이 커스터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코인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자본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처음 만들어지고 결국 스테이블 코인 쪽 넘어가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분들께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야, 코인 투자라는 게 너무 힘들다. 왜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뭐 100% 올라갔다가 100% 떨어지고, 이거 무슨 펀지 사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고로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현물 덱스 거래량보다 무기한 선물이 많습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무기한 선물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이게 실사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눈앞에 보이고 내가 지고 있으면 내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기한 선물이 신기하게도 현물 시장보다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무기한 선물이라는 그런 또 전략 카드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은 부분이고, 비트코인 역시도 결국에는 차트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호재가 발생하고 ETF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누군가는 또 공매도를 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원만하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좀 크게 확장해서 해석을 좀 하자면요,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힘도 많이 쇠약해졌다. 그리고 구매력 또한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왜 기관들은 현물보다 무기한 선물로 대응을 하느냐, 이거는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조금 정확한 규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토라도 기관들 역시도 돈의 유동성을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밑에 내용은 나와 있겠지만 기관들은 현물을 대량 매수하기보다는 적은 증거금으로 가격 노출을 조절하고 해치 차익 거래를 많이 해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좀 효율성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도 예를 들어서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코인 쪽에서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던져보고 누가 사면은 들고 가고 안 되면 던져버리는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리움 쪽에는 무기한 선물로 거래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또 비트코인은 장기적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고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감기입니다. 이건 너무 예민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반감기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반감기라는 게 아시겠지만 점점 이 수량이 줄어들면서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가치가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반감기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라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기관들 유입됐죠. 그리고 제가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24년도에는 블랙록이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장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쉽게 말하면 고래라든지 그런 사람들, 호기심이 많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투자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다 치면은 지금은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패턴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끝나면 내 코인들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은요, 저는 솔직히 내 자금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게으르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실은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인 수량만 보시더라도 예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최근에 국내 거래소만 보시더라도 내가 모르는 코인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반감기에 대한 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의심을 하시고, 바뀌어가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시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걸 공략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반감기만으로는 시장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또 인사이트까지 나눠주셨고요. 사실 지금까지의 패턴 때문에 너무나 이제 반감기 관련한 이슈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그간 투자를 해왔던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아는 것에 좀 빠져드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에 눈을 가리는 그런 하나의 또 함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선택한 이유들도 같이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전문가님이 또 이러한 또 시장의 인사이트들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후에 저희가 전문가님 차트 분석을 이제 좀 함께 볼 텐데요. 하단에 저희가 정보방 입장 방법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님의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또 이런 자료들 같이 한번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 관련해서
관련해서 네. 좀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블록체인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온체인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온체인 생태계라는 뜻은요,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온체인 생태계는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결제되거나 거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온체인 생태계라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도 RWA와 디파이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 안 넘어갔구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활용성 있는 코인들, 제가 항상 강조되는 거는 실사용적인 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히든 종목들도 추천드린 부분들도 기간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그 기간이 들어간다는 게 실질적으로 기간의 투자가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런 코인들이 그 중에서 어떤 코인들은 분명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코인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코인들도 이제는 실사용으로 만들어지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도 한번 많이 분석도 해보시고 많이 검색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실사용되는 코인에 관해서 전문가님이 또 그 모멘텀을 보시고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는 바가 있죠. 전문가님의 또 이러한 또 시장을 보는 눈들 여러분들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겨서 우리가 보통 이제 RWA 같은 코인들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스테이블 코인 쪽과의 어떤 활용도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함께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코인들을 보자. 네. 그렇게 따지자면 XRP도 해당이 되진 않나요?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나 지지부진해 XRP는 있어서 제가 차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이제 XRP 스테이블 코인과 네. 그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단 측에 대한 수익 창출이지만 그게 반영이 된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네. 재단들이 만들었을 때 내가 만든 코인으로 거래가 되거나 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수수료가 그 코인 쪽에 자금이 뭐 정말 발전성이 있어가지고 투자가 들어가는 건 다르죠. 그 제가 그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요. 지금 생태계는요. 이더리움 생태계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기반이고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는 거는 큰 돈 벌 수 있는 건 솔라나다. 하지만 안정성이 불안정하다 지금은. 이더리움 생태계가 지금은 금융기관 쪽에 있는 RWA 디파이 다 잡고 있습니다. 뭐 유니스왑, 뭐 온더 바이낸스, 미드캡이죠. 이런 코인들은 이더리움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고 XRP 같은 경우는 단독 생태계라서 지금 XRP가 바라보고 있고 이제 추정하는 게 쉽게 말하면 오라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끼리에 대한 그 자금들을 송금해서 쓴 게 XRP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XRP라는 코인은 CBDC용으로 많이 활용되려는 중입니다. 그래서 막 XRP가 상승을 주려면 이제 기본적인 뭐 CBDC와 암호화폐 사이에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또 이슈가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생태계는 단단한데 또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더리움 생태계는 커지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트마인에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했어요. 금금액으로. 그건 네. 스테이킹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를 많은 사람들이 바보다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저장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스테이킹 물량,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이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 희소성에 대해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고, 비트마인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생태계는 이더리움이 먹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내가 들고 스테이킹만 하더라도 이자를 챙겨가면서 이 커지고 있는 생태계, 결국에는 가격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가격이 네, 올 근데 것이다. 그게 네.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이더리움 생태계 커지는 거랑 가격 상승이랑은 별개로 두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레이 달리오라는 책을 보시면은 금융은 버블이에요. 결국에는 발생이 됐을 때는 가격이 꺼져 있습니다. 버블로 수익을 내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비트코인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도 몰랐을 때 2008년도 때 야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게 발전이 됐고 올라갔는데 왜 떨어졌겠어요? 결국에는 거품이 꺼졌고 그 안에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파생이라든지 이런 현물 시장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시장에 대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균형을 맞추는 단계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겠죠. 곡선으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이제 네. 그래서 수요합니다. 그거 네. 논리를 아시면 왜 제가 장기적 투자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많이 발전했지만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올라와 버리면 결국에는요. 사고 팔고가 된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또 추가 질문을 드려가지고 시간이 훅 지났는데요. 저희 차트 분석 좀 남아있는 게 있지 않나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주실 건가요? 제가 서서 한번 네, 한번 서서 저희가 차트 분석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또 일부의 내용들 같이 나눠봤고요. 정보방 입장 방법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저처럼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 전문가님께 마구마구 또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잠시 뒤에 또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내일의 코인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본 방송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를 받아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오늘의 또 히든 코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 나눠볼 이야기는 CPT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CPT는 제가 쓰고 있는 닉네임이고요. 다이버전스는 사실 다이버전스 지표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죠. 그 네, 다이버전스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한 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이버전스 지표와 그리고 이제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두 개의 지표로 우리가 추세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투자했을 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자, 어이구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 구조입니다. 더 낮은 가격 저점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좀 올라가 있긴 한데 이 LL이 좀 더 내려와 있어야 돼요. 내려와 있고, 하지만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RSI 구조가 지금 여기 저점보다 위쪽에 존재를 하면, 이렇게 존재를 해버리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전반적인 가격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인데요. 가격은 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림이 좀 됐는데 이쪽에 가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RSI는 더 낮습니다. 더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두 개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일반 다이버전스는 반전 경고를 말하지만 히든 다이버전스는 기존 추세 지속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요. 보시면은
더 높은 저점 HL 구조 만들지만 RSI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저점을 만듭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럼 결국에는 낮아지고 올라가면 이거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지속화 봤을 때는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정배열 구간까지 만들어지고 그 이제 이평선에서 정배열 구간이 안 깨지면 우리는 더 올라가겠지라는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도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이 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가격은 더 낮은 고점을 만들고요. RSI는 더 높다는 거죠. 가격은 떨어지지만 RSI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이 신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야, RSI가 올라가니까 이거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CPT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그냥 일반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표시가 뜹니다. 이렇게 표시가 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일반 RSI 지표에다가 제가 좀 넣어서 초보자분들도 알아서 뜨게끔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프로파일입니다. 볼륨 프로파일은 거래량이 많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누적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많은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POC라는 게 있습니다. POC는 거래량이 가장 크게 이제 발생이 된 곳을 POC라 부르는 분이고요. HVP,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HVP도 되고 HVN도 됩니다. N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란 뜻인데 가격을 말하는 거고, P란 뜻은 이제 볼륨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그 거래량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HVP와 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LVP가 있습니다. LVP 선이 얇은 선인데요. 이 세 가지로 해서 우리가 거래량을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좀 보시면은 HVP라는 거는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하이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뜻인데, 거래량이 많이 거래량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 대벽이 두꺼운 곳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격이 흔드는 구간이에요. 특히 HVP 구간에서는 행보가 많습니다. 여기 POC 라인이 있으면, 여기가 HVP가 있으면 이쪽에서 많이 놉니다. 많이 놀다가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어떤 호재가 발생됐을 때는 상승을 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LVP라고 해서 로우 볼륨 프로파일인데, LVP 선을 뚫어줘야 돼요. 뚫어주면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LVP 선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LVP 선과 뭐 기타적인 뭐 추세선이라든지 뭐 피보나치 비율이라든지 다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이 LVP 선이 대부분 저항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적을 칸이 없네요. 예를 들면 POC 매물대가 존재하고 바로 위에 LVP 선을 이제 여기 남아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색깔이 POC 매물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LVP 선을 한 번에 돌파가 나와야지만 돌파가 나오고, 맞고 이제 만약에 저항을 맞고 조정됐을 때 POC 부근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LVP 선을 못 뚫더라도 POC 부근에서는 분명히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줘야지만 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이든 뭐 파생에 매매하시는 분들이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대부분 LVP 선들은요 이런 데 발생이 돼요. 이런 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꼬리를 다신 데가 대부분 LVP 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량 쪽이 대부분 이제 HVP라고 해서 하이 볼륨 프로파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제가 다음 페이지 때는 실시간적으로 이 볼륨 프로파일과 그리고 이거 CPT 다이버전스로 어떤 식으로 차트 분석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이버전스 차트를 통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이버전스도 또 다양하게 좀 나눠볼 수가 있고, 시장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대입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자료집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진현 전문가님 그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이런 자료들과 또 전문가님 또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또 히든 코인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다음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저희 또 한번 코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이 코인은 어떤 코인일까요? 정말? 이게 이제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을 좀 공개했습니까? 이렇게, 네,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히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공개를 좀 했고요. 나중에 그 뒤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코인도 그 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겁니다. 그거는 네, 네. 잠시만요. 네, 그거는 제가 좀 비공개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세팅이 됐죠. 여기 보시면 밑에가 이제 RSI, CPT, 제가 만든 RSI 다이버전스고요. 볼륨 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초보자분들은 찾기 힘드시기 때문에 또 제가 기본에 볼륨 프로파일의 성질을 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VP랑 그리고 LVP 선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거 뭐 저는 끄겠습니다. 이건 끌게요. 저는 이거 많이 써서 여기 보시면 이게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뜨는데 전 끄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시간상 짧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추세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추세선 만들 때는 항상 지지를 많이 해야 돼요. 지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는 이제 생각보다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추세선은 지우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상승을 줄지 하락을 줄지 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디까지 지탱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행 채널로 일단 구분을 구조하겠습니다. 평행 채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평행 채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라인 밑에 지금 하단선이죠. 여기 노란 색깔 선이 이탈돼 버리면 이제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LPP 선이 여기 매물대 보시면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보시면은 파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파져 있어요, 여러분. 파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LVP 선이 되겠죠. 매물대 사이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어디 있죠? 여기죠. 여기 파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LVP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얇은 구간, 여기 돌파가 나와야지만 저항 구간 돌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LVP 선으로 잡겠습니다. 색깔을 보라색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쪽이 되겠죠. 여기 지금 이쪽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LVP 선이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구했고, 마지막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POC를 구할게요. 자, POC가 지금 이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POC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POC가 지금 이쪽입니다. POC가 59원 정도가 되네요. 59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59원보다 밑에가 있어서 지금 이제 그 LVP가 지금 이 POC보다 밑으로 형성된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POC를 한 개 더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쪽과 이쪽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의 POC, 여기 또 POC가 지금 현재 밑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아직까지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을 했을 때는 마지막 POC 이쪽이겠죠. 여기가 또 LVP 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현재 이쪽 부분과 그리고 이쪽 부분이겠죠. 이쪽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진입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여기 보이는 게 하락 다이버전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요, 여기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되고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는 이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처럼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을 때 진입을 하시면 아마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조만간에 이 구간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편이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 POC와 LPP 선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상 너무 짧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또 제 인사이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PDF 파일로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스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략하게 지금 매수 부분이 어디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47원에서 48원 부근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코인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히든코인 어떤 코인인지 공개해 주셨고요. 매수 타점도 잡아주셨는데 전문가님 인사이트를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추후에 추가적인 내용도 준비된 내용들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정보방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요. 오늘 못다한 내용들과 오늘의 또 공개 코인이죠. 공개 코인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코인 오늘은 여기서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또 시간 모자랄 만큼 꽉꽉 채워왔는데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분명한 기회는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또 암호화폐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